안녕하세요. 이거는 2003년도에 찍은 동영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는 게 너무 길어요. 1시간짜리로. 그래 중간중간 세 등분을 나눠서 이렇게 내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독자님께서 보시다 보면 왜 이게 차단이 이 강의를 하다 중간에 끊어지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3등분으로 설명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중간에 잘라진다 생각하지 말고 이어지는 과정을 심도 있게 봐주시면 마무리 확 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금 자세히 봐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편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이 고작 일시적인 병이나 고치고 건강이나 지키는 이런 수준이라면 내가 이것을 발표를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이건 내 혼자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발표도 안 하고요. 그저 환자들 치료용으로만 만약에 내가 응용을 했다면은 비만 위장병만 책임 내가 치료를 해주는 이런 내가 생활을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것은 60억 인구가 먹어야 될 공식적인 법, 진리 중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떤 사욕에 어떤 활용하면 이건 하늘에 큰 누를 범한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인류에게 바뀌고자 나의 모든 부를 다 버리고 이 자리를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은 왜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가? 병이 낫고 안 낫고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숙명적입니다. 이걸 안 먹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고 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살게 돼 있는 우리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론에 대한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과학자 여러분, 의학계 여러분, 일반인들 또 모든 학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특히 모든 종교계, 내가 수십 교회 종교계의 성직자 여러분들, 신도 여러분들, 모든 일반인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해안이 만약에 열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롭게 몸이 변화돼 갔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모든 나 자신을 찾아버리고 가지각색의 수행 방법, 건강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법은 우리가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나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각상의 수행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누가 나를 알 겁니까? 이 세상에 아무래도 처와 자식과 형제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밖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 한 줌의 헐 한 줌의 채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당신 이상문이는 누구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이렇게 묻는다면요, 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3년도를 위해서 내 나이는 올해 65살입니다. 65세 이전에 누구였느냐? 눈으로는 봐도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벌레 한 마리가 나였는데요. 그 벌레 한 마리가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성장되기까지의
어느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럼 나라는 이 정충은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아버지 고환 속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다시 아버님의 정랑 속으로 이전을 해서 정랑 속에서 살다가 다시금 어머니 자궁 속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달려가야 되느냐면 난자를 만나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충이 난자를 만나기까지가 우리 몸 밖에서 지구 공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3일입니다. 3일이 걸려야 이 난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자 속에 정충의 시간으로 가서 보게 되면 정충이 난자를 만나는 기간이 2년 8개월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구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라고 말할 때 지구의 시간은 12시간이 24시간을 몸속에 주입을 시키면 바로 1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3일이면 3년이 걸리죠. 3년에서는 모자라요. 그래서 2년 8개월. 정말하자면 우리의 이 지구 공간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뭐 64시간 이전에도 난자를 만날 수도 있고 64시간이 지나서도 난자를 만날 수 있지만 요거는 기준이 6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일은 달이 뜨고 15일은 달이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년 8개월이면 32개월이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6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64시간을 2시간을 1개월로 따졌을 때 32개월이 되고 이걸 몸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2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시간을 거쳐서 정충이 난자를 만나는 기간이 긴 여행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난자를 만나가서 정마저 모태 안에서 모태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기간이 얼마나 하면은 바로 10개월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10개월이라는 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9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며칠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더 늦게 출산할 수도 있지만은 기준이 293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소우주 품 안에서 어머니라는 품 안의 공간 속에서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을 먹고 발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발육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하면은 바로 6개월입니다. 즉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발육이 될 수 있는 체질의 한계가 얼마나면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럼 6개월이 되는 시기가 됐다면 우리는 성장되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공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되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첫 관문이 뭐냐면 바로 이유식이라는 겁니다. 이유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우리가 지구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대우주에서 생산되는 고체 음식이 젖을 만드는 에너지요. 어머니가 그것을 먹어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가공을 시켜서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젖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어가지고 체질이 발육될 수 있는 체질이 6개월인데 성장되는 체질로 바꾸려면은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어가지고는 절대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되는 체질을 바꾸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젖을 만드는 에너지를 내가 어머니 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먹고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줬을 때 성장이 되는데 그게 첫 관문이 바로 이유식이라는 겁니다. 이유식은 1060억 인구가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성장되는 체질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서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을 빼고 이제는 다시금 대우주라는 품 안에 안겨가지고 대우주의 공간 속에서 지구 몸에서 생산되는 고체 음식을 먹고 우리는 성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구 몸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성장될 수 있는 체질의 한계는 얼마나 하냐면 바로 23세까지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20세까지도 성장되는 사람도 있고 25세까지 성장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식이 기준이 23세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살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만물의 영장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지 아직은 우리는 성장된 몸이라 이거요. 예를 들자면 젖 먹는 어린애가 어른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지 아직은 젖 먹는 시기에는 젖 먹는 단계라 이거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 돼서 만물의 영장되는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공식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창조되면서 우리는 바로 영장되는 체질로 개선하는 공식이 우리 몸에 다 세포로 조율이 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오늘날의 첨단 과학이 사람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달이 되었지만은 성장되는 체질에서 만물이 영장되는 체질로 바꿔주는 이거 공식을 모르다 보니까 50, 60이 되도록 우리가 23살 이전에 먹던 음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만 칼로리를 잘 먹어라 물을 얼마를 먹어라 하면서 50, 60이 되도록 아무리 잘 먹어도 23살이 지나면 이거는 성장이 중지가 되고 3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노화가 오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60이 되도록 23살 이전의 음식을 그대로만 아무리 영양가를 많이 먹어도 노화가 오고 퇴행이 와서 우리는 고작 100년 1세기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어도 죽는다는 것이죠. 요거는 하나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젖 먹는 어린아이가 6개월이 지나면 어른이 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분명한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만 먹어야 건강히 산다는 학설에 얼금해가지고 5살, 6살 먹도록 6개월 이전에 먹던 젖,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을 아무리 영양가를 많은 젖을 먹는다 할지라도 발육퇴행으로 해서 몸이 시들시들 약해져가지고 10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건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3살까지가 성장되는 기간인데 여기에 시기가 됐으면 영장되는 체질로 바꾸는 공식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잘 먹어야 산다는 이 과학의 눈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이론에만 지금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 60이 돼도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먹을수록 점점 몸은 더 약화되고 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물이 영양이 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지구 몸에서 생산되는 모든 천하 만물을 생산되는 만드는 에너지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줬을 때 만물의 영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지을 때 씨를 뿌리고 퇴비를 준다고 이게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만물이 천하 만물이 생성되게 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내뿜는 에너지와 바로 하늘의 공기가 천하 만물을 생산시켜주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지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가공돼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래만 먹으면 23살이 지나서는 아무리 잘 먹어도 퇴행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양되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직접 에너지를 지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먹고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공식이 밥 따로 물 따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고작 병이나 원치고 일시적인 건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60억 인구가 이 공식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분명 그 병들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젖을 만드는 에너지는 지구 몸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발육이 됐지만은 이제는 어머니 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먹고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이유식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 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먹고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줬을 때 우리는 무병장수의 세계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길은 한 줌의 헐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길은 영원불멸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의 생명은 자연생명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성장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성장되기까지는 자연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 교육은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면 성장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내 생명 내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길이 뭐 한 주면 저리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체질을 한 번 더 바꾸면은요, 이 세상은 다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 우리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충이 난자를 만나게 되면 꼬리까지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는 어머니 모태 안에서 형성이 돼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어머님의 탯줄까지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다음 당에는 어머니 몸에서 젖을 먹다가 고체 음식 먹는 체질로 바뀌게 되게 되면 어머니 품 안까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으로 봐. 어머니 품 안에서 뭘 알은들 노벨상을 다 받아 그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무도 그 세계는 필요 없잖아요. 모태 안에서 아무리 뭐 천하를 다스린 권력자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체질을 바꾸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 명예, 부귀천물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영적이 있어요. 영체. 육체가 영체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영이라 이러면 뼈와 살이 없는 줄 알지 아니에요. 뼈와 살이요 영육이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완전 무기란 육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던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던 것을 우리는 바로 내 몸에서 그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로 만들 수 있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 밥 따로 물 따로인데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국에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거나 뭐 그 음식이지 이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거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요거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유식이나 젖이나 물에 타가지고 있을 때 그 음식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죠.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젖은 어머니 몸에서 생산된 젖이고 이유식은 어머니 몸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먹을 수 있게끔 가공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된 식품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는 어머니 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세포로 조율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몫 끊을 수는 대부분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체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해서 이유식부터 또 미원부터 된죽부터 참 차로 바뀌듯이요. 그리고 우리는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국에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밥을 떠먹고 즉 밥 먹고 물 따로 먹는 거나 하늘과 땅 사이란 말은요. 우리가 국에 말아 먹고 물에 말아 먹게 되면은 겨우 우리 몸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은 낮이요 물은 밤이라고 했잖아요. 낮과 밤을 혼합해서 먹기 때문에 몸에서 생산할 능력은 없고 다만 이 에너지 산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소화, 분해하는 데까지 뺏기 써먹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호흡하는 하늘의 기가 들어오면은 소화, 분해하는 힘도 약해져가지고 이것도 다 순회를 못시게 구석에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병을 오게끔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요. 그 속이 뜨거워짐이 산소가 깊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순환을 다 시키도 남아요. 그게 남아 돌아가가지고 우리 세포는 바로 기를 먹고 살 수 있는 세포로 조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병통치약편, 즉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으면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잖아요. 왜 만병통치약이 되느냐?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물은 밤에만 마시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만병통치약이나? 과학적으로만 낮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고 칼로리를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침 저녁은 땅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낮에 점심 한 끼는 하늘의 음식을 먹는다 이거요. 기를 직접 땅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먹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먹는 거하고 기를 먹는 거하고 다르지요. 하늘과 땅 사이. 그래 아침 저녁 두 끼를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편안하고 전부가 이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으면서 낮에 기를 먹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거요. 어린애가 대부분 맵고 짠 음식을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맵고 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저 미연부터 자꾸 몸을 바꿔주듯이 우리가 기식을 하려면 삼시세끼 마구 먹다 대부분 굶으면 그걸 못 먹게 되죠. 그거를 먹기 위해 기를 직접 먹고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한 첫 가문이 밥 따로 물 따로 여기서 또 조절하면서 또
아침 저녁을 하다가 힘들면 세끼, 또 아침 저녁 하다가 세끼를 또 하다 기운을 살리고, 이것이 곧 우리는 낯을 갈 줄 아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얘들 농부가 별을 갈다가 우리가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낯을 갈 줄 모르는 농부와 같지요. 낯이 안 돼 가를 줄을 모르면 그냥 버리죠. 버리면 그만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가 몸에 병이 나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되고, 안 되면 우리는 죽는 걸로 끝입니다. 여기 낯을 갈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삼시세끼를 마구 먹다가 밥 따로 물 따로 먹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으면 낯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몸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힘을 살리가 또 음식을 막 마구 먹어요. 이건 벌을 베는 것과 같죠. 마구 먹다가 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건 낯이 무뎌졌을 때요, 또 낯을 가려요. 몸이 약해졌으니까 다시 몸을 강하게.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이 고작 일시적인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4차원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공식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젖 먹는 유아가 이유식을 먹는 이유가 젖을 떼고 고체 음식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식습관을 충분히 연단이 돼야만이 이제 4차원으로 넘어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으로 거듭나는 음식은 3차원에서는 못 먹습니다. 3차원에서는 4차원의 음식을 먹기 위한 준비 연단이기 때문에, 아직 4차원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도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려면 아직 세대가 아직 몇 세대를 거쳐야 돼요. 이제 몇 세대 안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 시대가 전 세계에 다 참 인류가 똑같이, 이유식 먹는 법은 세계가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와 같이 밥 따로 물 따로 이고식 먹는 법이 전 세계가 다 대중화가 돼 있을 때 전부 건강한 몸으로 무병장수 시대가 무르익었을 때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